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이제 책 558쪽이요. 558쪽에 2절 도로와 건축선이 있습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괄호 피난 목적이고요. 굵은 2번 도로 역시 피난 목적입니다. 건축법의 도로가 뭐 차 빨리 다니고 그다음에 물건 빨리 실어 나르자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사람이 도망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불이야 도망가자. 그게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건축법 도로가 아닙니다. 먼저 굵은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그라미 1번 건축물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1, 2, 3 세 가지 그것도 볼 거고요. 동그라미 3번 두 점 줄 끝에 3m 이상 접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예요. 동그라미 1번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3m 이상 접해야 된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다음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자, 1번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번 주변에 공지가 있는 경우 3번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동그라미 3번 큰 건축물 2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6m 이상 접하라고요. 4m 이상 접하라고요. 4m 이상 접하는 거죠. 6m는 뭐고요? 괄호 소방차 좌대 아웃트리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삿짐 사다리차 보면 자주 보시는 거죠. 또로 들어왔습니다. 그대로 사다리 올린 거 아니 사다리 올리지 않잖아요. 옆으로 피스톤 뽑고 수직으로 꺾어서 땅에다 받쳐놓고 탄탄히 받쳐놓고 올리게 됩니다. 그런 좌대 아웃트리거를 소방차 좌대를 펴는데 6m가 필요하다고요.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의 관계입니다. 대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대지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건축법에 도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도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쪽에 각각 땅들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땅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불조심해도 불이 날 수가 있죠. 불 났을 때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도로를 따라서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접해야 된다고요.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들은 여기는 다 도로에 2m 이상 되어 있으면 건축할 수 있죠. 여기는 보자고요. 불 났을 때 도망갈 자리가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무슨 땅이요? 맹지이죠. 맹지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근데 동그라미 2번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 써져 있잖아요. 맹지에 건축할 수 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출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 땅이요. 여기다 개구멍 열어놨어요. 개구멍 열어놓으면 건물져서 쓰고 있다가 불나면 개구멍 통해서 이쪽 도로를 통해서 도망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쪽은 다 2m 이상 접해 있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다음 두 번째요. 그러니까 공지가 있으면 불났는데 아무데나 도망가면 되지 꼭 도로로만 도망가야 돼요. 공지로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요. 그러니까 농막이 있으면 그러니까 농막, 뭐 원두막, 무슨 저온 창고 그런 걸 떠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원두막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두막에서요. 뭐 불났다고 치죠. 도망갈 때가 천지 빡가리인 거죠. 천지 아무데나 다 도망가도 도망갈 수 있는 거죠. 어디 뭐 막혀서 도망가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쪽은 땅이 큽니다. 그리고 뭐 땅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도 큰 거죠. 건물이 크면 그 큰 덩어리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죠. 얼마 이상이요?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기본으로 꽉 상당히 잡혀 있죠.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우르르 빠져나가야 된다. 6m가 아니라 얼마요? 4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소방차가 좌대를 펴는데 그게 몇 미터가 필요한 거고요. 6m가 필요한 거죠. 2m 이상 접해야 된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입니다. 굵은 1번 도로, 그러니까 양과 1번 도로의 정의, 그 2줄, 다음 쪽 5줄, 7줄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해설 포함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m 이상의 도로로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를 말한다. 디귿다시 1번 그러니까 국토기업법, 도로법, 사도법, 법령에 의해서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대부분의 공적인 도로를 예고하고요. 디귿다시 2번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도지사, 시장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이용 계약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도로하고 지정 공고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아래 표, 지금 그 양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그 아래 표에 가운데 검은 바탕이죠.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예요. 그러니까 피난 목적이죠. 불이야 도망가자는 겁니다.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죠. 그래야 소방차 앰뷸런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너비 얼마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4m 이상이죠. 출범 보시자고요. 이쪽 하세요. 이쪽에서 2m 빠져나와서 도망갑니다. 이쪽에서 2m 빠져나와서 도망가야죠. 당연히 너비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되고요.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그러니까 관청의 각종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설 변경에 대한 고시 발표가 됐거나 건축 허가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해서 공고한 그러한 만들어져 있는 도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곧 만들겠다, 좀 이따 만들겠다 도로만이 아니라 예정도로도 건축법 도로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행 자동차 통행 가능한 4m 이상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고시가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행 가능해야 되니까 다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인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가 다 건축법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안 된다. 그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법에 의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공적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 허가. 그러니까 이번 달은 건축 허가의 달. 이번 달 관청만 방문하시면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하루에 10,000명씩 건축 허가증을 내드려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건축 허가는 한 건 자체가 다 개별적인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 겁니다. 아니면 허가 신청이 있지만 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한 건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 그 한 건에 대해서 관청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도로라고 지정한다. 왜요? 도로 옆에 그 땅이, 그러니까 도로가 되어야 그 옆에 땅이 대지가 되고 그 옆에 땅에 뭘 할 수 있는 거고요.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할 수 있게 특별히 도로라고 지정을 한다. 그럼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인 간의 사적인 토지용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토지용 계약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뭔가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만들어진 도로 옆에다가 그 도로 옆에 그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죠. 2m, 3m 접해 있으면. 다음에 고구마 밭에 선만 그어놨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했죠. 그렇지만 곧 도로 만들 거니까 지금부터 도로라고 본다. 이미 지금부터 도로라고 본다. 따라서 아직 도로 공사 안 했지만 지금부터 건축할 수 있다. 큰 혜택이죠. 이상입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근데 그 중에 이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표부터 보고 가시죠. 여기서요. 그러니까 보행은 무조건 가능해야죠. 피난이니까요. 차량 통행 곤란. 그러니까 어디예요? 산동네 계단길 얘기합니다. 계단길 세 글자. 원칙은 4m인데 너비 얼마면 되고요? 3m 이상이면 되고 막다른 도로 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럼 소방호스 하나가 15m라고요. 좀 이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만 소방관 아저씨 1명 뛰어들어가서 불을 끄면 됩니다. 너비 2m. 그러니까 소방관 아저씨 1명, 아줌마 1명, 2명 뛰어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너비 3m 이상. 소방호스 연결로는 안 됩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됩니다. 너비 6m 이상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도로의 양쪽 끝선이 뭐가 되고요? 그러니까 건축선입니다. 건축할 때 도로 먹으면 안 된다. 그 자리가 이제 건축선이 되는 거고요. 자, 이상들을 이제 봐가는 겁니다. 자, 보시죠. 양괄호 1번. 보행 차량 통행 너비 3m 이상에 대한 예외.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넷째 줄 괄호. 산동네 계단길 세 글자. 너비 얼마요? 3m 이상. 동그라미 1번. 관청이 지형적 조건으로 해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구간에서는 너비 3m 이상이면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고 산동네 계단길 양쪽으로 건물들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막다른 도로. 그러니까 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집로는 막다른 도로에 해당한다. 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뭐가 그 출근하는 모든 차 다 지나다니고 마을버스 지나다니고 트럭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왔으면 정해진 출입구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종로에 출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그런 데가 막다른 도로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점, 막다른 도로, 막다른 골목길 가장 안쪽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관들이 그 불을 끌 수 있어야 된다. 불을 끌 수 있는 이쪽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막다른 골목길 안쪽에 건축할 수 있게 허용하자. 막다른 골목길은 소방활동 할 수 있는 너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건축법 도로로 인정하고 도로 접한대제 건축할 수 있게 하자. 소방활동에서는 소방산하 표준 규격이 길이 15m이다 하는 거죠. 그 옆에 길이며 쑥 들어간 길이가 10m 미만이면 소방관 아저씨 1명, 너비 2m 이상이면 되고 쑥 들어간 깊이가 35m 미만이면 예를 들면 33m, 소방호스 3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소방관 아저씨 2명 뛰어들어가야 되니까 너비 3m 이상은 돼야 되고 쑥 들어간 깊이가 35m 이상이면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방차 너비 6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3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계획법, 도시공객시설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도로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동차 전용 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게 뭐냐? 먼저 동그라미 1번 해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길게 얘기 드릴 거고,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61쪽에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관청은 도로 지정하려면 땅 주인 도장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도장 지정, 관청에서 도로 정하는데 국토계획법 도시공객시설, 근데 땅 주인 도장 받으라는 얘기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두 줄 써놓고 나머지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불편한 건 당신들 마음이고 국민들 당신들 책임이고 이런 건 법이 아니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앞에 560조 그림을 보시죠. 560조요. 다음 같은 경우가 있다고 치죠. 요 아래에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선이 왜 이래요? 이쪽이 40, 이쪽도 40이라고 치죠. 4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2m 골목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A 도로에 20m 이상, 2m 이상 40 접해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죠. B 역시 도로에 2m 이상 40 접해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A, B, C가 있다고 치죠. 여기요. C, 이 골목길에 2m 이상 접해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없죠. 대지와 골목길의 관계가 아니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요. 막다른 골목길, 깊이가 35m 이상, 35m 이상이면 너비가 6m가 돼야 됩니다. 이건 도로가 아니라고요. 여기다 건물 지었는데 불 났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 다 끌 때까지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로가 아니라고요. 건물 지을 수 없다고요.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도로에 접해 있지, 이게 도로가 아니죠. 땅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니까 건물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C1. 그냥 배추상 죽 키우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C1. 이쪽에서 따로 집 짓고 살고 있고, 다음에요. 그렇게 농사는 여기 와서 짓고 있고, 여기 배추상 죽 키우는 거고요. A도 농사 짓고, B도 농사 짓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새참도 같이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같이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C1 처녀. A 총각, B 총각이요. C 원처녀. 근데 한참 놀고 있다가 저녁 이제 해질 때 되면 아빠 밥 해주러 가야죠. 왔다 갔다.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새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공법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를 한 C2 처녀. 새롭게 변신을 했죠. C2 처녀. 공법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 지르면 이게 도로가 돼야 되는데 도로가 너비가 6m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A, B 총각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또 만난 거 먹고 있다가 얘들아 내가 여기다 이 한쪽에 집을 지으면 거기 아버지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밤늦게까지도 같이 농사일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럴 텐데 그게 안 돼서 멀리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밤에도 못 놀고 많이 아쉽다. 4m가 딱 필요한데 그러니까 A가 어찌 해야 된다고? 땅 4m만 더 있으면 돼야 돼. 줘야 돼? 아니 안 줘도 돼. 내가 안 가져. 그냥 도장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A가 좋아 그러면 얼마 4m? 내 땅 4m. B는 가만히 있어요. 이씨 왜 네 땅 4m? 내 땅으로 4m. A와 B 서로 내 땅 4m, 내 땅 4m 빨리 도로로 쓰라고 서로 투닥거리고 있습니다. C2 처녀 뭐라고 할 거고요?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러니까 사이좋게. 그러니까 너 또 2m. 너 2m. 그래서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6m가 되는 거죠. 2m 골목길 2m에다 2m 했으니까 6m에서 그러니까 C2 처녀가 여기 지금 누구 땅이요? A 땅이죠. 여기 누구 땅이요? B 땅이죠. A와 B 땅에 대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로를 쓰라고 하는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C2가 동의서를 첨부해서 관청에게 허가 신청. 그럼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그러니까 C2에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뭐라고요? 여기가 도로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다. 6m 됐으니까요. 그러면 도로 지정 공고를 할 때 뭐 하는 거고요? A의 동의서, B의 동의서를 확인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줄여서 다음 쪽에 561쪽에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C2 처녀가 그러니까 이쁘고 그러니까 또 이제 A, B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준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 죽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 꼭 도로가 필요하답니다. 이제 뭐 이게 아닌 다른 경우요. 그러면 내 땅을 통과해야만 저쪽에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살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도로를 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청이 있을 겁니다. 뭐 주변 시세가 한 뭐 평당 100만 원 한다고 치자고요. 저쪽에서 아유 한 30만 원 드릴게 좀 도장 좀 찍어 주셔. 아유 그건 좀 너무하지. 그러면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드릴 테니까 파셔. 시세가 100만 원인데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좀 아쉽지. 그럼 120만 원? 욕심 안 부려. 욕심 안 부려. 나 그 정도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딱 동그라미 2개만 1억. 1억 내고 도장 받아서 도로로 쓰든지 아니면 말든지. 나는 나는 상관없어.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히 일부가 있겠죠. 예, 극히 일부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그 C2 처녀가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아버지 모시고 와서 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나 B는 이제 여기 이제 C2 처녀랑 좀 더 친해졌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A 대신에 내가 결혼해야지 B 또 대신에 내가 결혼해야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C2 처녀가 뒷동네 말동이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A와 B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아무튼 뭐 그런 스토리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아주 극히 드문 경우죠. 따라서 그 561조 동그라미 2번 위에 박스 도로 지정 공고인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3개 서명 김개똥 건축 신고권에 관한 도로 지정 관련법 건축법 좀 요구고요. 지정 내용 표가 그 가운데 조그만 표가 5칸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강원도 태백시 통동입니다. 통동. 예, 각각 땅에 대해서 5번째 칸 사용승당 A와 B의 동의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건축허가 한 건 누구요? C2의 건축허가 다른 사람 관계없이 C2 한 건에 대해서 C2가 A와 B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허가 신청 관청에서 동의서 확인하고 여기를 도로라고 지정 공고한다.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경우에는 이해관계에 돈을 얻지 않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돈을 얻지 않고 지정한다고요? 도로가 지정되면 건물을 못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 B 땅이지만 도로잖아요.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이 정도로도 도로에다가 건물 지을 수 없죠. 여기는 건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즉 이 땅 소유자에게 큰 피해가 미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1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사유로 동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은 2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 조례로 정한 것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허가권자는 유기정에서 정한 도를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건축주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다 줄여서 10글자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할 때 A와 B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동의받지 않고 지정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4번 폐지 변경하려면 예외 없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 허가권자가 지정한 지정 공고한 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굵은 3번요.
그러니까 건축선,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만들어져 있는 도로가 있고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그 도로만이 아니라 뭐도 도로요? 예정도로도 도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구 땅이요? B 땅이죠. B 땅에 A, C2에 이익을 해서 동의서 써줬는데 도로잖아요. 지정공간 예정도로도 도로니까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없다. 요 선을 넘어갈 수 없다. 동그라미 1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아래 괄호, 동그라미 2, 3 모두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 3번 문장 전에요. 먼저 그림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562쪽 아래 그림, 동그라미 2번. 너비 2m짜리 골목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땅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건 건축할 수 없죠. 어찌고 저찌고가 아니면 도로 너비는 얼마야 돼요? 3m 이상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양쪽 건물 못 짓고 있습니다. 배추상 축치고 살든지 아래로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다음 쪽으로 이어진 거죠. 563. 그러니까 위에 왼쪽 그리면.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도로를 확보하면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골목길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2분의 1씩 빠져서 도로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정해지면 거기는 도로죠. 빗금 층고까지가 도로이죠. 도로니까 도로나 이 정도로 건축할 수 없죠. 대지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고요. 나머지 땅에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앞쪽 다시요. 562쪽 제일 아래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골목길이 있습니다. 2m짜리 골목길 도로 아니죠. 근데 건너편에 하천이 있고 이쪽에 땅이 있습니다. 2m짜리 골목길 도로 아니니까 건축할 수 없죠. 다음 쪽 와서요. 563쪽 제일 위에 그림의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이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소유 너비를 갖춰야 되는데 하천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천 쪽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만큼을 다 물러서야 됩니다. 그럼 거기가 빗금 짚고까지가 도로이죠. 도로나 예정도로. 도로니까 건축할 수 없죠. 대지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 나머지 땅에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동그라미 2번 골목길 중심에서 양쪽으로 2분의 1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쪽 그리며 역시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문장이요. 앞쪽에 562.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소유너비의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해당 소유너비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소유너비의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쪽으로 도로를 확장할 수 없으니까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동그라미 4번. 대체줄 괄호예요. 가각 전제. 그러니까 도로 각. 그 다음에 각. 뼈조각이 솟은 각. 뿔각. 전제. 그 전자가 앞전자가 아니라 칼도자가 붙어 있죠. 전지 가위 있잖아요. 나무가 자르는 그 전자. 그냥 소리만, 앞전자에 소리만 띈 거고 칼로 자른다.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그러니까 자른다는 얘기죠.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 그러니까 계속해요. 죄송합니다. 562. 동그라미 4번. 셋째 줄 괄호. 그러니까 뒷부분. 그러니까 좁은 폭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보행자의 안전,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 회전 반경 확보를 위한 규정이다. 다음 쪽 그림에서요. 563에 그 두 번 표가 이제 3개가 있다고 치면 두 번째 표에 뭐 43, 32, 그러니까 322 그 숫자 빼고요. 세 번째 표요. 세 번째 표에 그러니까 뾰족한 곳이 있으면 그 뾰족한 끝자리에다가 건물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건너편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일정거리선은 건물 짓지 말고 말아야 된다. 그 선 안으로 건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만 다시 얘기 드리면 지금 563 표가 3개 세 번째 표에 첫 번째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로라고요. 근데 큰 도로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다 둥그렇게 돼 있겠죠. 이런 자리가 둥그렇게 돼 있을 건데 여기가 지금 얘가 4m, 6m, 4m, 6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가 내려와서 여기서 꺾어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와서 꺾어지면 이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까지 와야만 건너편을 볼 수가 있죠. 운전석이 또 이쪽에 있으니까요. 여기 와서 돌다 보면은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 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땅이라고 여기다 바짝 건물을 지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선 이 교차점 뾰족한 데에서 몇 미터 거기를 이은 선 여기에다는 건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휭 튀어 있으니까 보면서 이렇게 돌 수 있죠. 또 건물 안 짓는 땅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공사를 할 때는 관청에서 땅을 돈 주고 공익사업 시행자가 돈 주고 사야 되겠죠. 등이 있고요. 그래서 뾰족한 쪽, 거기다 시선을 가로막지 마라. 그 아래 해설에 동그라미 4-1, 동그라미 4-2, 동그라미 4-3, 4-4가 있는데 요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해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법 도로입니다. 건축법 도로와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건축선인데 건물 지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굵은 4번 지정건축선하고 대비해서 여기는 그냥 법에서는 건축선이지만 건축선에 건축선도 있고 지정건축선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비해서 법정 건축선, 일선 실무에서는 법정 건축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건축법에 직접 쓰여 있는 건 아니죠. 아무튼 지정 건축선은 지금 요 앞에 있는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3번까지가 도로, 4번은 도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지정 건축선, 시야 확보, 개방감 확보 목적입니다. 동그라미 1번 관청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 정비,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 4m 이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관농자, 답답한 게 무슨 땅이에요? 도시지역이죠. 답답하다. 물렀거라 라고 하는 거죠. 뒤로 물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다. 무슨 땅이에요? 도시지역. 물렀거라. 네 글자 몇 미터예요? 4m이죠. 6m 같으면 시이 물렀거라. 여기는 4m. 네 글자니까 4m입니다. 뭐냐면 다음 쪽 그림 보이시죠? 565쪽이에요. P동네가 있습니다. A가 땅 갖고요. 땅 갖고 있고요. 그러면 A는 지땅입니다. A1, A2, A3. 도로 쪽에 가깝게 붙이려고 하겠죠. 도로는 인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요. 도로 쪽에 오고 가는 사람들 건물에서 우리 건물에서 1층에서 사가라고 아무튼 바짝 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A도 그렇고 도로 건너편에 B도 그렇고요. 이렇게 도로 쪽으로 바짝 붙여놨겠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 보자고요. C가 건물을 짓습니다. C가 건물 짓을 때 도로 먹으면 안 되죠. C, 지땅에 C1, C2, C3 땅이 있는데 그 한 땅에 그렇게 구분이 있는데 건물을 뒤로 뺐어요. C1, C2 뒷부분으로 빼서 지었습니다. 그럼 C3 자리가 좀 비어 있죠.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D도 그렇게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Q동네에서는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보기가 편하잖아요. 축 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죠. P동네, 왼쪽에 있는 P동네, 거기는 무슨 요세미티 협곡 관광 왔냐고요. 지금 요렇게 여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Q동네는 쫙 트인 곳을 가는 거잖아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개인에게만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Q동네, 다음 쪽에 있는 데서 툭 도로 쪽에다 가깝게 붙여버리면 꽉 막혀버리는 거죠. 소용이 없죠. 관청에서 선을 정해서 이 선 넘어서 누르지 마세요. 선을 지정하는 겁니다.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지정했다. 지정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 다시요. A1, A2, A3. A 지땅입니다. A1 지땅이죠. 그런데 건물만 그쪽에다 지은 거고 C1, C2, C3 지땅이죠. 근데 저 건물만 C1, C2 땅이 지은 겁니다. C3 지땅이라고요. 지땅이고 대지 면적에 포함되는 거죠. 주차장을 건물 도로 쪽에서 뒤쪽에다 주차를 낼 건지 도로 쪽에는 앞에다 주차를 내고 건물이 이렇게 받을 건지 그거에 대한 문제이죠. 이렇게요. 여기는 도로 만들 곳이라고요. 도로 만들 곳이니까 여기 도로죠. 건물 지을 수 없죠. 곧 도로 공사할 거니까 대지 면적에서 빼고 계산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표에서 세 번째 칸이요. 지정건축소의 경우는 뒷땅이죠. 관청에서 물으라고 해서 건물만 뒤로 물러난 겁니다.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다. 굵은 5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요 도로와 관련된 법정 건축선이든 아니면 답답하다 물러가라 지정건축선이든 이름이 건축선이잖아요. 건축할 때 그 선 넘지 마라. 동그라미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단 지표 아래 부분은 그렇지 않다. 지표 아래 부분을 조금 넘을 수 있다. 대문 담장 기초를 잡기 위해서 넘는 건 허용된다. 동그라미 2번 셋째 주 괄호 화물차 적재함 높이가 4.5m입니다. 4.5m 이하에서는 화물차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창문 등을 밖으로 열지 마라는 거죠.
동그라미 번 높이 4.5m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열고 닫을 때 수익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된다. 까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로건축선이고요. 그 안전과 관련된 거죠. 안전과 관련된 거에서 뭐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주 복잡해 보이죠. 아주 복잡한데, 그러니까 내용 3번 정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지금 이 그림에 빠져 있는 걸로 아까 도로 너비는 갖춰야 된다가 있었죠. 그것까지 아시고, 그 다음에 문제 보고 그러시면, 문제 문제 두세 문제만 보셔도 뭐 틀릴 거 없습니다. 문제로 단련해 가셔야죠. 근데 나중 문제고, 우선 3번, 5번 보신 다음에 문제를 보시자고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